한동훈 장관의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MBC 임모 기자가 연루돼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저게 MBC 기자와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지? 뭐 이제 이런 스토리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게 좀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야당 성향의 인사 이 서모 씨가요. 김민석이라고 서울 강서구 의회 시의원 무소속이에요. 이 김민석 의원을 상대로 이 야당 성향 인사 서모 씨가 저 김민석 의원 막 명예훼손 속에 댓글을 막 단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은 화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서모 씨를 고소했어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고소를 당한 저 서모 씨가 저 김민석 의원한테 고소 이후에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건네줬다는 거예요. 아니 고소한 거 좀 취하하면 안 될까? 대신 내가 이거 좀 도움되는 자료 줄게라고 하면서 건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저 김민석 의원이 저 서모 씨가 준 자료들을 쭉 보니 한동훈 장관 막 주민번호도 있고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딱 받고 나서 이거 뭐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자료를 준 저 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 경찰이 뭐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수사를 벌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는 지금 이렇다는 거죠. 자,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들한테 전달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자료가 어찌된 일인지 저 MBC의 임모 기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저 자료가.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뭐 국회 법사위원 누가 줬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 자료가 임모 기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모 기자가 아까 저 열린 공감 TV라는 데를 줬답니다. 한동훈의 인사청문회 자료입니다 하면서 저 임 기자가 메신저로 열린 공감 TV에 줬고 열린 공감 TV에 당시 몸담고 있었던 아까 야당 성향의 인사라고 얘기했던 서모 씨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서모 씨가 김민석 의원한테 갔다. 뭐 이제 이런 것이죠. 임모 기자, 김민석 구의원, 강서구 의원. 어떻습니까? 김현주 대변인님 좀 설명 좀 부가적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MBC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공무집행하려고 할 때 그 뒤에 피켓 들고 계시던 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피켓에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방송 장악하려는 음모가 있느냐, MBC 탄압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저런 그 서류의 전달 과정을 보면은 저게 절대 그 탄압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법사위에서 유출된 자료를 기자가 MBC 기자가 뭐 취재 형태든 어떤 형태든 혹은 뭐 민주당 측 의원실에서 나갔든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보를 갖게 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타 매체인 열린공감 TV에 주었고 열린공감 TV와 연관이 있는 야당 인사라고 불리우는 서모 씨가 이것을 당신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시오 하고서 전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그것을 받고 보니 이거는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 공인이라고 해도 본인이 개인정보로서 밝혀질 것을 감수하는 범위를 넘어서는데? 라는 생각에서 고발을 한 것이거든요.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 지금 이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탄압을 할 주체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거 하니 이 최근에 지금 연휴에 살인사건이 막 몇 건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중에서 그 20대 여성의 그 살인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구직 앱을 통해서 상대의 주소를 알게 돼서 그 주소라는 개인정보 하나로 인해서 그 어떤 사건으로 비화되는 살인사건이 나게 되는 이런 경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는 것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어야 될 소재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정보가 유출되는 그 과정 중에서 연결고리를 살펴보다 보니 공교롭게도 그 임모라는 임모 기자. 바이든 날리면의 그 주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하는 주체가 이렇게 보기에
이 사람 그 논란의 주인공이네. 아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수사하다가는 더 논란이 커질 테니 그럼 우리 수사하지 말고 덮자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름을 가리고 사건만 보고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혐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과정에 지금 뭐 열린 공감 TV다 뭐 이런 매체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참고로 열린 공감 TV의 후시는 더 탐사 뭐 여기죠. 네, 더 탐사도 참고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들 앞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작년 청문회 당시에 제가 15년 전쯤에 주택을 사고 판 일이 있었는데 15년 전에 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그분이 뭐 목사하셨는데 그분이 뭐 목회하는 데다 문제있다고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그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 TV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15년 전에 주택을 매매한 분을 찾아가서 나도 모르는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의아했다. 나도 모르는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열린공감 TV가 저렇게 취재를 한다라고 하면서 했을까 좀 의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그래서 열린공감 TV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2007년 삼성동 아파트 위장 매매 의혹을 제기했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러한 정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열린공감TV 손에 쥐어졌고 그걸 통해서 열린공감TV가 저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는 언론 탄압, 정치 보복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가시죠. 완전 검찰의 직권 남용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복수에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수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했던 보도를 처음으로 했던 그 MBC 기자를 복수하듯이 이렇게 압수수색해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입니까? 다음 화살은 어디입니까? MBC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독재라는 표현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모 MBC 기자는 아까 잠깐 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른바 왜 바이든 날리면 윤 대통령 미국 순방 때 그 자막을 달아가지고 보도한 그 최초의 그 기사를 쓴 기자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저건과는 다르게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저 임 기자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죠.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공교롭게도 동일 인물이 저 임 기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것뿐입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야 뭐 공교롭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MBC 노조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자에 대해서 자택이나 휴대전화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으면서 굳이 MBC 보도국 사무실까지 올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 MBC 보도국 사무실에서 그럼 경찰이 과연 유의미한 증거를 찾았느냐 하면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 자리까지 왔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압수수색을 못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조금 과잉해서 강제 수사를 좀 돌입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조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치 진영을 떠나서 언론사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이런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영역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도 항상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